네, 468페이지의 17번. 두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이는 도형 넓이가 25일 때 양수의 값을 구하시오. 점근선으로 둘러싸이는 도형 넓이인데 점근선들이 다 x축, y축 평행한 직선들이죠. 아마 예상으로는 가로축 2개, 세로축 2개 하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라 예상되는데 일단 점근선이 필요하다니까 구해봅시다. 첫 번째 그래프의 점근선의 좌표 마이너스 2, 2죠. 니은자 공식. 이게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이렇게. 여기 점근선의 좌표는 2,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1분의 a가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1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는 분자에 분배돼야 되니까. 근데 양수의 a 값이랍니다. 양수의 a 값. 그럼 어쨌든 점근선이 x축 평행한 게 2개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점근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점근선 그려봐도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려보면. 그럼 결론은 가로축과 평행한 게 2개 있고, 세로축 평행한 게 이제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제 위치를 잡아줘야 되죠? 이게 x는 하고 써지는 거고, 얘도 x는 하고 써지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a가 써지거나, 플러스 2가 써지거나. 근데 a가 지금 양수인 상태라, 마이너스 a는 음수니까 1이 가야 될 테고, 이 양수는 1이 가는 게 맞겠죠. 얘는 y는 하고 써지는 좌표들 보셔야 되죠. 그 y는 2,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면 음수가 있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얘가 이제 위에 있어야 될 겁니다. 얘를 둘러싸인 넓이면 여기겠죠. 이 직사각형.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의 길이는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뺀 값 2 마이너스 a, 2 플러스 a가 되고 세로 좌표는 위에서 아래를 뺀 값 2 마이너스 a, 2 플러스 a. 따라서 2 플러스 a의 제곱이 정사각형이네요. 그게 25. 제곱시켜서 25가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a 값은 플러스 5나 아니면 마이너스 5. 위에서 a 값을 구하면 3이 나오고요. 아래에서 a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오죠. 양수 a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3이 정답입니다.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무리함수 그래프를 보고 네가 원점을 지난답니다. 보기 있는 것만 오른대로 고르시오. 원점을 지나고 점근선의 좌표가 중요한데 지금 숫자가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가 점근선의 위치예요. 점근선의 교점의 위치. 근데 이게 2, 3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값 여기는 점근선의 위치를 찾아보면 점근선의 교점 니은자 공식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 1분의 b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2, 4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는 x좌표가 음수가 되고 b라는 y좌표도 음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b가 음수인 동시에 a는 양수가 되겠죠. 뭔 소리예요? 2, 4분면이면 b가 양수죠? 네. 그러니까 a, b 모두 양수네요. 기억,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양수입니까? 양수겠죠? c는 0보다 작나요? c를 찾으려면 지금 c는 이게 점근선의 교점과 관련 없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c를 찾으려면 여기 있는 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원점을 지나간다는 표현 0,0을 저 식에다 대입합니다.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럼 y가 0, x에 0 집어넣으면 a분의 마이너스 c. 근데 이 분수가 지금 0이 돼야 된다는 뜻은 분자값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c값은 0이 맞네요. 근데 c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ab 플러스 c가 양수이냐? 양수겠죠. 양수 곱하기 양수에다가 0 더해봐야 어차피 양수니까 디귿은 맞는다. 이 됩니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에요.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삼각형 OPQ 넓이가 14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뭐 교육청 기출문제니까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이 문제가 많이 이런 그림 자체가 유리함수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건 비교적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자, 유리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근데 여기 주어진 조건은 이 삼각형 넓이가 14랍니다. 이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직선이 X축, Y축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죠. 이 삼각형의 넓이, 여기 위치를 A라고 부르고 여기 위치를 B라고 합시다. 삼각형 AOB의 크기를,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이 직선이 만들어지는 X절편. X절편, Y가 0일 때 X값이죠? 6이네요. 여기 6이라는 뜻이죠? 이 위치가. Y절편,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이쪽은 6에서 만나겠죠? 그럼 넓이가 18이 나와요. 자, 그리고 어디가 중요한 넓이냐면 여기입니다. 그림이 좀 조그만데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은 합동임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대칭이니까 유리함 자체가 Yx 대칭이다 보니까 이 점과 이 점이 대칭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동이야. 근데 이쪽 넓이가 14잖아요? 전체가 18인데 이쪽이 14면 나머지 4를 이쪽 둘에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 OPB의 넓이가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한번 잡아볼게요. A, B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에도 괜찮아요. 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은 B값이 금방 나올 거라 일단 간단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6이죠? 높이는 점 P의 Y좌표가 높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높이잖아요. 여기라는 게 점 P의 Y좌표 B. 그 값이 2입니다. 그럼 약분하면 3이 남고 양변 3으로 나누게 되면 B값은 3분의 2가 나와요. 그럼 점 P의 좌표가 A, 3분의 2이므로 이 점을 저 직선식에다 대입합니다. 직선 위를 지나가는 점이기 때문에 물론 곡선 위도 지나가겠지만 지금은 곡선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직선에다 대입해요. 그럼 Y값이 3분의 2가 나오고 X값이 A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 그럼 넘어가서 A는 3분의 18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6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점 P의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점 P의 좌표가 3분의 16, 3분의 2였죠. 근데 이 점 P가 저 유리함수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유리함수 이제 대입할 수 있어요. Y좌표에 3분의 1을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X에다 3분의 16을 대입하고 분의 K.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이 분모를 곱해야 되죠? 3분의 16을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모 통째로 다 약분되고 얘는 약분이 안 되죠? K값은 9분의 32 이렇게 K값이 나오겠네요. K값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일 겁니다.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이게 조금 여러분의 그 문제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해석이 돼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리함수입니다, fx가.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유리함수. 그러니까 점근선의 좌표는,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 0의 x값, 0, 그때 y값, 그때 뒤에 있는 상수값 b, 0, b가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 y축 하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x축의 평행한 y는 b라는 직선으로 점근선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 직선을 절대값, 앞으로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절대값 정말 많이 보실 겁니다. 주어진 그래프 가지고 그냥 밍숭맹숭하다 보니까 자꾸 절대값 씌워서 접어 넘기는 형태가 많고 특히 뭐 수완수투로 넘어가면 절대값은 툭 하면 나와서 이 절대값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값 그래프를 그렸더니 걔가 y는 2라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얘랑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이게 뭘까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어차피 지금 점근선이 여기 있는 건 확실하죠? y축에 있는 거는. 근데 점근선의 y좌표를 몰라요. 근데 그 점근선의 y좌표를 그냥 1쯤에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보는 겁니다. y는 1에 점근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절대값 씌워서 접어 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x축 밑에는 그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x축 이상만 그려진다는 뜻이니까 실제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하면서 이쪽 음수 방향이 양수 쪽으로 접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접어 올라가요. 얘는 여전히 양수니까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해되죠? 지금 빨간색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걔랑 뭐 이런 예를 들어봤죠? 걔랑 y는 2라는 직선, y는 2면 얘보다 위로 한 칸 더 가야겠죠. 여기 한 칸 위로 더 가 있을 겁니다. y는 2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보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아니란 뜻이죠. 다른 거 예를 들어볼게요. 점근선이 y축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아예 쭉 밑으로 내려서 y는 마이너스 3 이런 거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프 이번에는 뭐 이쪽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저쪽도 그려봤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x축 밑에 있는 거를 말을 잘못했어요. x축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접어 올리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x축 밑에 있는 게 접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는 양수로 접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었으니까 마치 요 위에 y는 3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y는 3 몇 가지 여기쯤 좀 더 위로 가야 되나? 네. 여기쯤에 y는 3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걔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 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원점이었고 이게 x축이에요. 모든 그래프를 x축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접어 올립니다. 그럼 x축 밑에 있었던 얘네가 접어 올라가서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그다음 여기는 이 부분이 접어 올라갈 텐데 y는 마이너스 3보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접어 올리면 y는 3보다 위로 갈 겁니다. 그렇죠? 얘를 접는 손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니까. 대칭 형태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접어서.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나타날 텐데 여기서 우리는 y는 2랑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y는 얘보다 밑으로 한 칸 내려와 있는 이 직선이겠죠.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교점은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서 뭐를 이제 여러분이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왜 계속 두 군데서 한 군데서 만나길 원하는데 왜 두 군데서 만나지가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럼 두 군데서 만나지 않고 한 군데서 만나려면 이게 의미 있는 숫자예요. 이게. 혹시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아닐까? 얘랑 안 만나게 해야 되니까. 두 점에 자꾸 만나는 이유가 얘네가 점근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위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는 것 같거든요. 혹시 y는 2가 점근선이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그림을 얘가 접근선이고 이번엔 y는 2가 접근선이라고 칩시다. 원점이고요. 이게 y는 2입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봤어요. y는 2가 접근선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x축으로 접어 넘겨야 되죠. x축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접어 넘겨야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 x축 위에 있는 거는 관계없고 x축에 닿았을 때까지 괜찮지만 x축 밑으로 내려가 보는 부분은 x축 기둥을 이렇게 접어 올린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접어 올리면 이렇게 솟구쳐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 얘는 여전히 x값 2를 점근선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y는 2라는 직선과 이거 y는 2라는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점근선 위에 이제 선이 그어지겠죠. 이제 빨간색과 만나는 교점을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 있네요.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잘 하는데 그 다음을 생각을 잘 못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y는 2만 점근선이 아니고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내가 이런 걸 생각해냈다고 기특한데?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우습게 깔아뭉갭니다. 이런 거 생각하는 자세가 여러분 실력에서는 이렇게 아직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걸 고민해서 떠올려서 이게 점근선인가 봐 라는 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y는 2가 점근선이었나 봐 라는 걸 떠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 떠올리고 나서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니 맞더라는 얘기죠. 그렇구나. 점근선이 y는 2였어. 근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 보면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요구하는 겁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야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지라는 건 당연히 요구하는 거고 혹시 거기서 예외적으로 더 다른 게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 있진 않아요. 점근선이 y는 2가 아닌 y는 마이너스 2에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2에. 그럼 이것도 그래요. 그래프를 이쪽으로 한번 어느 쪽 그려도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이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며 이렇게 대칭 형태로 그려봤죠.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립니다. 얘는 x 위에 있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되는 순간부터 얘를 접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얘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y는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가지면 내려가기 때문에 얘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닐 거라는 얘기죠. y는 1을 점근선을 가지며 이거 y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요. 위로 접어 올려주면 y는 2를 기준으로 점근선의 형태로 이렇게 붙어갈 거라는 얘기죠. 이 아랫부분도 접어 올립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었던 게 위로 접어 올라가면 y는 2가 점근선이 되며 이렇게 대칭 형태로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처럼 빨간색 그래프 만들어져요. 걔랑 y는 2의 교점을 찾습니다. y는 2가 점근선이었었죠. 지금은 접어 올라간 만나는 교점은 여기 하나입니다. 결국은 y는 2뿐 아니라 점근선의 방정식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만약 저기 있는 fx가 점선을 저렇게 갖는다면 x축으로 접어 올렸을 때 다음과 같이 교점이 항상 한 개씩만 나타나더라. 그럼 두 가지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x는 0과 y는 0, y는 2.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일 때. 이 케이스죠? 첫 번째. 이해 보세요. f 역함수 2의 값을 원합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얘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임의의 상수 m이라고 합시다. f 역함수 2를 m이라고 하자. 그러면 fm의 값은 2가 되겠죠? 당연히 원함수로 풀어야 됩니다. 역함수로 풀면 안 돼요. 역함수가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식에다 대입해요.
함수 f에다가 x에다 m을 대입하면 함수 값은 2가 나오는 거니까 2는 m, a, m분의 a 이게 b 값을 지금 우리 뭘로 잡았었던 거냐면 y는 2로 잡았었죠. 점근선의 교점의 위치를 2로 이 케이스로 본 거니까요. 얘는 점근선의 위치가 0,2였잖아요. 그래서 b를 2로 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b 값을 2로 보겠다는 뜻이죠. b 자리 대신에 2를 대입해요. 이렇게. 그럼 지워지고 m분의 a는 0. 조건에 무슨 이 발생하죠? 이럴 수 없잖아요. m이 0일 수 없는데 이게 m분의 a가 0이 된다는 뜻은 a가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아닌 거죠. 그래서 탈락. 두 번째, 그렇다면 x는 0과 y는 마이너스 2를 점근선의 교점을 갖는다 뜻이니까 그렇다면 b값은 마이너스 2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f 역함수 2의 값이 m이므로 따라서 fm의 값은 2가 되고 각각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는 m분의 a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는 2입니다. 위치를 바꿨었네요. 네. m, 2를 관계식에 대입하는 거고 b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요. 넘어간 다음에 4는 m분의 a가 되고 지금 우리는 m의 값을 알기 위해서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죠? m의 값은 4분의 a가 됩니다. 우리는 이 2번 케이스에 푸는 거예요. 어차피 1번은 이제 문제 조건에서 원하지 않는 답이 조건이었으니까. 자, 얘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야 되죠. f2 마이너스 1. 근데 아까 우리가 얘를 처음에 정의할 때 얘를 m이라고 했었죠. 역함수가 아닌 원함수를 풀기 위해서. 그럼 얘가 m이라는 뜻은 얘도 결국 m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함수 값을 갖췄겠죠. 그럼 얘도 m입니다. f2를 계산해야 되죠. 이 관계식에다가 우리가 정리했던 관계식은 fx는 x분의 a 마이너스 2를 정리하는 거였죠. 거기다 2를 대입해요. 그럼 2분의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게 m. 근데 m의 값이 4분의 2였나요? 여기다가 4분의 1을 대입합니다. 양면에 4를 곱하면 여기는 2a가 되고 마이너스 3에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4를 곱하면 a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12가 돼요. 여기 있는 관계식이 x분의 12 마이너스 2라는 뜻이니 마지막 f8의 값을 계산하시오. 여기다 8 대입하게 되면 8분의 12 마이너스 2 8분의 12 약분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스텝 1이긴 한데 한 번씩 짚고 가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저 무리식이죠.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y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는 2x-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2-x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따라서 x는 2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모아보면 x가 1 이상인데 2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이게 x의 범위고 y의 범위는 루트 안에 얘가 분자 있고 루트 안에 3-y가 있기 때문에 3-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여기 있는 둘은 분모가 아니기 때문에 0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실수가 되려면. 그래서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규칙을 가져야 됩니다.
얘랑 얘. 그럼 첫 번째씩. 네, 제곱 루트 지워지고 배운 대로 하는 거죠. x-1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제 물어보죠. 너 양인지 음인지. 근데 x는 어쨌든 1보다 큰 값들이죠. 2가 되진 않지만 확실히 1보다 큰 값들이니까 이건 양수겠네요. 그럼 놔두시면 되는 거고, 절대값 1보다 1 이상인 값에서 3을 더하면 이거 양수일 테니까 쟤도 그냥 놔두면 되죠. 대신에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써주시고, 이거 완전대로 써야 되죠. 루트 y-4의 제곱. 제곱 루트 지어지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y가 3보다 작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음수란 얘기죠. 바깥에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xx 지워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남고,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되겠나요? 네, 그렇게 되겠죠? 정답은 y-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fx를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유리화가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유리화를 떠오르긴 하는데 이거 유리화를 하는 문제는 아니죠. 이게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누차 많이 해왔던 건데, 이런 거잖아요. 유리화할 때 이런 거 유리화는 당연히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유리화하세요. 그러면 가운데 뭐 반대, 얘를 부모 분자에 곱해서 계산하겠는데, 만약에 이런 거 유리화라면 유리화하는 문제가 아니고 답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 이런 거겠죠? 곱하다 보니까 분모를 계산하면 분모 항상 1이 나옵니다. 분모가 1이 나오는 이유가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쪽을 제곱한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를 제곱한 숫자보다 항상 1만큼 크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앞수의 제곱 마이너스 뒷수의 제곱이 되는데,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만큼 크면 분모는 1이라 그냥 생략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분모에 곱했던 숫자가 분자로 올라가면서 그냥 그게 그대로 답으로 나오는 꼴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이건 fx의 모양을 저렇게 두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좀 유리하죠? 보기 편하고 덧셈이니까요. 루트 앞뒤를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제곱하면 1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거 유리하면 무조건 분모가 1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막 유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자마자 아 그러네, 이건 당연히 이게 답이겠네 라는 거를 빠르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막 유리화하고, 아니 유리하면 답은 나오겠죠. 근데 그 유리하는 과정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걸 빨리 눈치 못 채면 그 유리하는 그 시간이 아까운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F1, 여기 x1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F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F3,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다가 이제 Fn,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써지겠네요.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앞뒤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남는 건 루트 n 플러스 1, 맨 앞에 마이너스 1이 남았죠. 그게 이걸 다 더하는 값인데 그 값이 10인 거니까요. 넘어가면 루트 n 플러스 1의 값은 11,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n 플러스 1의 값은 121, 따라서 n의 값은 120 이렇게 됩니다. 네? x는 2분의 루트 10. 이건 여러분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너무 힘들다 얘기해놓고 안 하려고 하니까 무슨 요령 피우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건 여러분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유리화해서 이게 뺄셈이기 때문에 분모를 통분해야 되겠죠? 혹시 복잡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전체 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틀을 봐야죠. 어떤 꼴이지? 보니까 분수와 분수의 뺄셈이에요. 그럼 분수끼리 뺄셈할 때는 보통 위아래 약분 가능한지 보고 통분 가능한지 봐야 되죠.
약분은 안 되는 케이스고 통분을 하려면 서로 다른 분모를 곱한 거로 통분해야 되죠. 루트 2x-1과 루트 2x 플러스 1을 곱한 거 분해 이쪽은 얘가 필요해서 분자에 이만큼 곱해지면 루트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이쪽 분모에 얘를 곱하다 보면 분자도 얘가 곱해지면서 반대쪽 분모가 곱해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루트 곱하면 루트 안에 둘을 곱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이게 음수가 아니면 붙일 때는 다 그냥 루트로 곱해지는 거니까요. 이거 음수 아니잖아요. 얘도 음수 아니에요. 이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곱해도 됩니다. 그럼 4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제곱 루트 지워지고 2x 플러스 1 그다음 제곱 루트 지워지고 2x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붙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우리 좀 주의합시다. 예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복소수 할 때 배웠던 건데 이거랑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 차이 알고 있죠? 그렇지? 루트 A의 제곱은 답이 몇 개예요? 이건 2개입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답을 A라 쓰게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A라 써야 되지만 루트를 전체 끼고 제곱하는 케이스는 이 A가 양이든 음이든 관계없이 그냥 A인 겁니다. 답이 1개인 거죠. 이거 알고 계시죠? 빛들이 미심쩍은데? 이런 거라고. 이거를 제곱하면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수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답이 마이너스 2라고요. 아니 얘는 답이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걸 양으로 바꿔서 답을 양수로 쓰는데 얘는 왜 그냥 음으로 씁니까? 그러면 규칙성 원래 연산법 때로 계산한 거죠.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루트 2i잖아요. 루트 2i를 제곱한 겁니다. 그럼 결국 루트 2i를 2번 곱했다는 얘기죠. 그럼 루트와 루트를 곱하면 2가 되고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제곱할 때는 양음을 잘 구분해서 바깥으로 빼내야 되지만 루트 바깥에 있는 거를 루트를 끼고 전체 제곱할 때는 그게 양인지 음인지 관계없이 안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갖다 베껴 쓰시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 명확히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거죠. 이거 뭐 양음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제곱 루트 지어주고 그냥 썼고 제곱 루트 지어주고 그냥 쓴 이유는 양인지 음인지 관계없기 때문이에요. 루트를 전체 끼고 제곱한 거니까. 그럼 얘는 분모 루트 4x제곱 마이너스 1이 됐고 분자는 2x 마이너스 2x 지워지고 2 이렇게 됐죠. 자,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양변을 제곱하는 이유는 루트로 벗기기 위함이죠. 이렇게. 이 값이 나왔네요. 10이라고. 이거 11이잖아요. 4x 제곱이. 10-1, 9분의 2. 정답은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진짜 어제 사경을 헤맸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웬만하면 수업은 안 빼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y는 루트 x 플러스의 그래프와 y는 루트 2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그래프 두 그래프 만나야 돼요. 자,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둘이 만나야 되니까요. 교점이 성립한다 뜻이지? 그러니 연립을 하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복잡해져요. 이쪽도 루트가 있고 이쪽도 루트가 있고 양쪽에 루트가 있으면 근데 루트만 있으면 그냥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되는데 둘 다 루트가 있긴 있는데 한쪽에 뭐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상수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부터는 제곱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이거 제곱하면 루트가 싹 날아가지만 이쪽 제곱하면 이렇게 K가 붙어가면서 또 루트가 나거든요. 또 그럼 다시 루트가 있는 것과 루트 없는 거 또 분리하는데 또 제곱시켜야 돼요. 너무 불편한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한다는 건 식이 너무 불편하니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얘는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2,0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 함수를 그냥 f라고 합시다. 이 함수를 g라고 할게요. 함수 g를 그릴 건데 함수 g는 2,k를 지나며 왼쪽 위로 가는 겁니다.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상수값, 그걸로 시작점 위치가 잡히며 x 앞에 있는 x가 음수기 때문에 왼쪽, 루트 앞이 플러스기 때문에 위로 가는 그래프죠. 그럼 2,k인데 2는 대충 여기인지 2는 여기인지 알겠는데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k가 시작점의 y좌표인데 그 시작점의 y좌표가 뭐 여기 있는지 뭐 여기 있는지 뭐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왼쪽 위로 간다잖아. 만약 얘가 아주 밑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서 이 그래프랑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만나게 그려야 되는데 만나게 그릴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왜 최대인지를 신경 쓰셔야 돼요. 이 k가 어디 있는 거냐면 시작점의 y좌표죠. 시작점의 y좌표가 최대가 된다는 뜻은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있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위에 있을 때 찾아야 되니까 더 위로 올리는 겁니다. 안 만나잖아. 만나게 그리다 보면 이런 데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만나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k의 최대값이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더 위로 올라와도 이렇게 만날 것 같아. 더 위로 올라와도 이렇게 만날 것 같아. 그럼 언제가 최대입니까? 그러면 여기 아닐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더 위로 올라간다면 안 만나겠죠. 안 만나잖아요.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론은 이 점을 이 함수 g가 지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 점이 누굽니까? x값이 2인 건 알겠는데 y값이 얼마죠? 라고 하다 보니까 이 y좌표는 이 그래프가 지나는 y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 그래프도 이 점을 통과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 y는 루트 x 플러스 2 여기에다가 x에다 2를 대입해봐요. 그때 y값은 2가 되겠죠. 이 점이 2,2였던 거예요. 2,2를 함수 g가 지나가는 겁니다. 대입합니다. 2는 루트 2-2 플러스 k 따라서 k 값은 2. 이게 k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프를 그려야 좀 이해가 좀 쉬운 문제죠. 식으로 풀려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5번도 해줄 거랬나? 이왕 생색내는 거 다 해줬다고 생색내려면 5번 했었어야 되나? 근데 5번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건 여러분이 해도 됩니다. 자, 다음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대입을 하라는 얘기죠. 일단 대입. 이렇게 되네요. 얘는 없어질 테고요. 2a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식에다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y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프는 이게 시작점 위치가 마이너스 1,1이 되며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마이너스 1,1 네. 이게 시작점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겁니다. 뭐 자세히 그리려면 x에다 0 대입해서 y좌표를 찾으면 되겠죠? y좌표는 0이네요. 여기를 지납니다. 이렇게.
이런 무리함수의 그래프인데 그 무리함수의 치역의 범위를 구하시오. y값 범위 찾으라는 얘기죠. y가 1이라는 값보다는 다 아래에 그래서 그려주죠. 그래서 치역 범위는 y는 1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1번이 정답입니다. 그냥 봅시다. 빠르게. 이왕 띄워놨으니까. 저 0이 되는 x값 1,1. 그래프는 왼쪽 위로 가죠. 그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1,1에서 왼쪽 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정의형은 1 이상이다. 그럴 리가요. 1 이하입니다. 치역은 1 이하이다. 그럴 리가요. 1 이상입니다. 그래프는 마이너스 2,4를 지난다. 대입해보면 알겠네요. 4 루트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9 플러스 1 네, 얘를 지나네요. 2번이 답이네요. 4번 y는 마이너스 루트 3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거다. 아니죠. 아닌 이유가 뭐냐면 얘는 x 앞에 있는 게 음이 붙었잖아요. 얘는 x 앞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는 평행이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 뭐 해야 되죠?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대칭이동 시켜야 돼요. y축 대칭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면서 제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로 바뀝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y 앞에 루트 앞에 뭐 음이 붙었잖아요. 그럼 y축 대칭만 가지고도 안 되고 x축 대칭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x축 대칭하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서 얘가 다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가 되죠. 음수를 넘겨주게 되면 y는 루트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려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이 돼야 되겠죠. 평행이동. 요거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게 되면 얘는 x-3, x-1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3을 묶어내면 표준형 형태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개수를 묶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평행이동 거리를 찾을 때는. 그럼 x 대신에 x-1이 들어가야 되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x-1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1이 들어감에 따라 식이 y-1은 루트 마이너스 3, x-1 얘를 이제 2항에서 넘겼더니 y는 루트 마이너스 3을 분배하면서 3-3x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얘네들 뭐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 셋을 모두 다 갖기만 하면 되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대칭이동이 2번 쓰이고 그다음 평행이동이 1번 쓰이고 혹은 얘네들을 붙여서 그냥 원점 대칭이동했습니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X축, Y축 모두 대칭이동이 있다는 얘기는 원점 대칭이동했던 말과 같은 말이니까요. 어찌되었건 4번에서 틀린 이유는 평행이동 시켜서는 이 그래프를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대칭이동이 최소한 원점이 됐든 X축, Y축이 됐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쓰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는 3, 4분면을 지난다. 아니에요. 1, 4와 2, 4만 지나가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인 거죠. 자, 다음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x가 2 이하이고 치역은 y가 1 이상이랍니다. y축과 만나는 점 좌표가 3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하래요. 정의역 치역이 나와 있으면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리함수에서 정의역이 나왔다는 얘기는 루트 안의 범위가 나왔다는 뜻이고 치역 범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루트 바깥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 c 값의 범위가 c 값이 나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정의역 x는 2 보다 왼쪽 여기를 그리겠다는 얘기죠. 치역 y는 1 y는 1이 여기 있다 칩시다. 걔보다 위를 그리겠다는 뜻이죠. 그럼 x값 2보다 왼쪽 y값 1보다 오른쪽 그래프가 왼쪽 위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점등은 여기서 만들어지게 이 x값 2와 y값 1이 만나는 교점에 시작점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얘처럼. 그 얘를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야 이런 그래프가 돼. 이런 무리함수 그래프가 돼야
정역 범위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동시에 치역 범위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문제 원하는 것을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역척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잘 모으면 이게 점근선의 교점을 뜻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2,1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면 표준형입니다. 이런 표준이 나오려면 y는 루트 여기 x-2 있어야 되고 여기 플러스 1이 있어야 되죠? 단 x 앞에 개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표준형일 때는 x 앞에 개수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조건이네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y값 3입니다. 라는 뜻은 y 절편값이니까 0,3을 이 그래프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y3, x에 0 집어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2a 음수 나왔다 놀라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루트 마이너스 2a는 2 양변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a는 4 양변을 제곱하는 거라 이 전체를 제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양변인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빼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식이 완성됐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됐고 b 값은 4가 될 것이며 c 값은 1이 됩니다. 걔네를 싹 다 더하게 되면 3 이렇게 되겠죠. 네, 저 구간 안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 최대값 3일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7,1을 지난답니다. ABC를 구합시다. 그래프의 형태를 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죠. 시작점이 3,b이며 그래프는 왼쪽 x 앞에 x 음수니까요. 왼쪽 루트 할 부분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이 두 조건을 가지고 대략 그리시면 이렇다는 겁니다. 너무 내려갔나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구간은 다릅니다. 0에서부터 3, A에서부터 3까지 그리는 거니까 3까지면 여기까지 그리라는 뜻이고 여기쯤에 0이 있다고 칩시다. x값 A, x값 3. 네, 여기서만 나타나죠. 그려질 구간에서 그려진 그래프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최소값이면 여기겠네요. 마이너스 1. 그럼 이 점 좌표가 a, 마이너스 1. 최대값 3. 이 점 좌표가 3이니까 이게 3,3이 되겠죠. y좌표가 3. 그러면 저 식인 일단 구해졌죠. y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x의 b값이 3이었으니까 이렇게. 네. 이 점의 좌표를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a, 마이너스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1 a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4가 되고요. 6 마이너스 2a는 16이 되고 2a가 마이너스 1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 네, b 값은 아까 구해놨고 a 값 구했고 이제 c 값 c,1을 지난다. 또 대입해야 되죠. y1 x에 c 대입하고 6 마이너스 2c 플러스 3 루트 6 마이너스 2c 2 6 마이너스 2c 4. 저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시작점 위치가 2,0이고 그래프가 왼쪽 위로 갑니다. 2,0에서 왼쪽 위로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 그래프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며 y절편이 k인 직선이죠.
걔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답니다. 그럼 직선이 이렇게 되는 순간 보다는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이렇게 되는 순간 아이고, 이건 점선이 아니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이를 움직여야 됩니다. 접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요. 걔보다는 밑에 2,0을 지났을 때보다는 그 이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면 항상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여기는 쉬우니까 얘부터 계산합시다. 얘가 2,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k가 이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1을 대입하게 되면 네, 그때 k 값은 1이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y축과 1에서 만날 때가 두 점에서 만나는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니까 k값의 범위는 1 이상이 될 거예요. 얘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올라가느냐는 건데 이제 접할 때까지니까 연립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4-2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k. 네, 양변 제곱하면 4-2x는 네, 2를 곱한 다음에 제곱합시다.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4k제곱 1이 넘깁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kx 이게 마이너스 8k가 넘어와서 플러스 8x가 되고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네, 한 점에서 만날 때니까 이거 이제 모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일단 2로 묶을게요. 그럼 2k 마이너스 4 x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16 네, 이렇게 뭐 한 거냐면 연립시켜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근이 한 개인 상태를 원하니까 중근입니다. 판별식 0이 되는 케이스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2, 4, 8 두 번 16k 플러스 16 마이너스 a, c 음수 a를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6 0 이렇게 지워지고 16k는 32 따라서 k 값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직선이 y축과 만날 때 1이 가장 밑에 있고 여기 접할 때 k 값이 2,0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쯤에 y축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직선이 y축과 만날 때 k 값이 여기 있을 때가 있죠. 여기 있을 때가 이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는 제일 밑에 있는 위치인데 그때가 1이었던 거고 위로 올라가다가 접할 때 K값 여기입니다. 접할 때 K값 이 직선이 Y축과 만날 때 K값이 2인 거예요. 걔보다 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K는 저런 범위를 갖게 된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함수 fx의 정의역이 x값 2 이상이고 gx 정의역이 3 이상일 때 a, b에 대하여 더하세요. 역함수를 gx로 불렸는데 정의역이 이거랍니다. 함수 fx의 정의역. 근데 gx의 정의역, 이건 함수 fx의 역함수였잖아요. 역함수에서 정의역은 원래 원함수 fx의 치역이 되죠.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정의역과 치역이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연습했던 겁니다. 그럼 무리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시작점의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얘랑 얘랑 모아보면 네, 얘가 시작점의 위치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프를 보니 네, 이게 시작점이며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입니다. 어차피 A, B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표준형으로 이제 정리하게 되면 fx는 저 시작점의 위치는 그래프의 시작점의 위치는 A, B죠? 답이 그냥 나와버렸네요. 왜 이렇게 쉽죠? 네, 이게 답입니다. 저 그래프의 시작점 위치는 A, B. 근데 함수 f의 정의역이 이거니까 내 시작점에 2로 갈 테고 gx의 정의역은 실제로 fx의 치역과 같으므로 y값 3, 치역은 y는 3 이상이다. 모았더니 2, 3이 시작점 위치다. 근데 시작점을 찾으려니 A, B가 시작점의 위치다. 둘은 서로 같아야 되니까 A, B, 3이 되겠죠.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실수에서 실수라는 함수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시랍니다. 1대1 대응 네, 앞에서도 여러 번 했었죠. 1대1 대응이 돼야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며 1대1 대응은 크게 증가나 감소함수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증가 또는 감소함수. 그러니까 그래프 안에서 증가 감소가 같이 나오면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처음 위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루트 4-x 더하기 3. 무리함수죠. 이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데 시작점의 위치가 4,3이고 그래프는 왼쪽 위로 갑니다. 그럼 4,3이면서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 4,3이면 대략 한 여기쯤 된다고 칩시다. 네, 색깔을 이 점을 지나면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 거죠. 그거 딱 봐도 4 전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만 딱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 이건 포물선이죠. A, 4가 꼭지점이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4는 어딘지 알겠죠? 4는 여기겠네요. 위로 한 칸. 여기쯤. 너무 위로 갔나? 여기를 지나죠? 근데 뭐를 모르냐면 꼭지점의 x좌표를 모르는 겁니다. 축의 위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도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이 그래프가 축이 이제 4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따져봐야 되는데 축이 4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꼭지점 좌표가 예를 들면 5,4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가져요. 그럼 5,4면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대략. 근데 이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서 4 오른쪽만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대1 대응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위치에서는 이렇게 x값이 세 군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대응은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여야 되기 때문에 그 4의 오른쪽에다가 꼭지점의 좌표를 두게 되면 이게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4의 왼쪽? 4에도 볼까요? 4,4 여기를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뭐를 그리냐면 4 오른쪽만 그리는 거니까 4 오른쪽만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4 오른쪽만 그리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1대1 대응이 안 되죠.
따라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위치예요. 4보다 왼쪽의 그림이 만약에 꼭점 좌표가 잡혔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4보다 오른쪽만 4 이상만 그리는 거니까 4 이상만 그리면 이런 데나 꼭점 좌표를 잡아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4 이상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약간 느낌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지는 원래 그 포물선입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를 알아야 돼요? 축의 위치 A가 이 포물선의 축은 X값 A의 축이 있잖아요. A가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크면 아까처럼 아까 대략 설명드렸는데 크면 이렇게 그려지겠고 축이 4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럼 4보다 오른쪽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는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1대1 등도 성립하지 않죠. 4 이항에서 이어지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면서 이어지긴 이어지겠지만 1대1 등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해서 A가 4보다 클 수는 없어요. 4보다 작아야 되는데 4보다 작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4보다 작지만 동시에 이 저 함수 밑에 있는 함수를 상황에 따라 함수 얘를 G로 부르고 얘를 H로 부를게요. 밑에 있는 함수를 함수 fx가 4,3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통과해야 돼요. 축은 왼쪽에 있는데 축은 왼쪽에 있지만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실제로 그래프는 4 왼쪽은 얘, 4 오른쪽은 얘 1대1 대응이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질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밑에다가 4를 대입하면 3 나와야 돼요. 그럼 함수값은 3이 나오고 여기다 4를 대입하게 되면 x 대신에 4를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고 4-a의 제곱은 1. 양변 뭐 제곱할 필요 없죠. 굳이 전개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니까 4-a는 1이 되거나 아니면 4-a는 -1이 됐을 때 제곱하면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값은 3이 되고 여기서 a값은 5가 되는데 5는 답이 안 돼요. 아까 말대로 a값이 5가 되게 되면 이런 데 꼭점 잡히면서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아까 그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짐에 따라서 이게 1대1 등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a는 5가 답이 될 수 없고 4보다 왼쪽에 있는 a값인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분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말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 네,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워하긴 하죠. 천천히 따지셔야 됩니다. F1, F2, F3의 합을 계산하시오. 실수가 되도록 루트 값을 가지고 있는데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실수가 되도록이라는 뜻은 분자값인 n-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루트 1이 양수가 돼야 실수가 되잖아요. 분모인 n 플러스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니까요. 둘 다 양수이긴 한데 위는 0이 붙고 아래는 0이 안 붙습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둘 다 만족해야 되죠. x는. 실수가 성립하겠더라. 그럼 이쪽에서 이걸 넘겨보면 x는 마이너스 n보다는 크고 이거 일로 넘겨서 양변 음으로 나누게 되면 n보다 작거나 같아요. 저게 x의 범위입니다. 자, 이제부터 읽으셔야 돼요. 이게 실수가 되도록 하는 범위를 찾았고 정수 x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답니다. 단 n은 자연수입니다. 그럼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겠죠? n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1대 정수의 개수를 F1이라고 정의한 거죠.
n이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은 같은 n입니다. 근데 n이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자연 시작은 1부터니까 1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굳이 1을 집어넣는 이유는 f1을 찾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연수 1부터라 해서 무조건 1을 집어넣는 건 아니고 f1을 원해요, 문제에서. 그 n에다 1 집어넣었더니 n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x의 범위가 나타나고 그때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입니다. 그럼 이 안에 x가 무수히 많지만 정수만 찾는다면 0하고 1 두 개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f2를 찾아야 되니까 n에다 2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n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정수 x의 개수를 f2라고 정의한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4개이더라. n이 3까지 계산해야 되죠. f3이 나왔으니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3 이하일 때 정수의 개수 f3은 이 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6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정답은 12가 정답이죠. 근데 이제 만약 문제가 여기서 끝나긴 했는데 만약 문제가 뭐 이런 걸 찾으라면 F20 그러면 저 n에다가 20을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개수 세기 어려워지죠. 이런 건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이거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계속 얘기할 건 아니에요. 한두 번만 빨리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이건 이제 일반화 시킵니다. 일반해서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a, b가 정수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 우리는 정수 개수 구하는 겁니다. 정수 개수 구하시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b-a를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 1한 게 개수가 되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군데만 등호가 붙어요. 이렇게 붙거나 또는 이렇게 붙거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앞에서 뒤에서 앞을 뺀 숫자의 개수가 정수의 개수가 되며 만약 둘 다 없는 케이스 등호가 그러면 b에서 a를 뺀 거에다가 다시 1을 뺀 게 정수의 개수가 된다. 이런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매번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을 마지막으로 등호가 양쪽에 둘 다 있으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1과 3에 그러니까 1과 3에 양쪽에 등호가 붙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몇 개입니까? 그러면 3에서 1을 뺀 다음에 1 더한 것 그게 개수예요. 3개 1, 2, 3 근데 둘 중에 한쪽만 이렇게 등호가 붙어요. 그러면 그냥 3에서 1을 뺀 게 정수의 개수. 둘 다 등호가 없습니다. 그럼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는 2밖에 없죠? 계산법은 3에서 1을 뺀 다음에 다시 1을 빼야 글자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정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면 간단한 예를 드세요. 저렇게 쉬운 간단한 예를 들고 개수를 파악하신 다음에 좀 어려운 숫자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사실 어려울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이면 기본적으로 저 정수개수 세는 정도는 부등식 안에서 정수개수 세는 거는 알아야죠. 14번 두 함수 fx, gx가 fx는 무리함수고 gx는 유리함수고 자,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을 때 두 상수 pq 값을 계산하시오. 근데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죠. 이게 a라는 집합은 x가 이 범위일 때라는 조건이죠. fx 이건 치역을 말하는 겁니다. 함수 값이니까요. 그러니까 x가 저 범위일 때 치역의 범위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뜻이죠. 해석이 잘 돼야 돼요. 집합 b도 x가 이 범위일 때 이건 함수 f의 치역이면 얘는 함수 g의 치역이죠.
그 G의 치역을 범위로 갖는 겁니다. 결론 각각의 치역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리함수는 뭐 어려울 게 없죠. 얘가 마이너스 1, 0이라는 점을 시작점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이면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 범위의 함수의 배치역이에요. y값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 y값 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fx의 치역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y값은 0이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니까. 그럼 0 대입하면 얘는 루트 1이겠네요. 그래서 집합 A는 0보다 커나 같고 f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B는 이건 무리함수죠. 시작점의 위치가 점근선의 교점이 1,Q가 점근선의 위치예요. 근데 Q는 양수랍니다. 대략 그림을 그릴게요. 1, Q 1, Q Q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양수리니까 여기쯤에 그리도록 할게요. 그 P값도 양수랍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무리함수라는 얘기죠.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릴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어디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쪽을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x값 마이너스 1, 얘가 x값 0. 그럼 그때 gx의 치역은 여기랑 여기 사이를 움직이죠. gx의 치역.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다.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q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위치는 0,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치역의 범위를 구하라면 치역 범위가 얘가 제일 위에 있고 얘가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p 플러스 q보다는 크거나 같고 g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q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집합 b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과 0을 그냥 차려도 대입한 것뿐에 딱 없습니다. 남은 건요.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같다는 뜻은 이 범위와 이 범위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0이 돼야 되며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Q는 1이 된다가 성립의 글씨의 모양이야. 네. 미안해요. 얘가 0이고요. 마이너스 이렇다 뜻입니다. 위에서 보면 PQ는 서로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Q 대신에 P를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P 플러스 P 1 양면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2P 2 P값은 2 Q값은 2 둘을 더하면 4 이렇게 됩니다.
자, 유리함수를 보고 무리함수가 지나는 사분면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부호만 판단하시는 문제니까. 자,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시작 점근선의 교점 여기에요. 근데 점근선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값 점근선의 교점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a, 뒤에 있는 상수값 c가 되고 이게 방향으로 봤을 때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위 아래를 지나가기 때문에 오른쪽 위 왼쪽 아래를 지나가죠. 그럼 b값이 양수인 거는 금방 알 것 같아요. 근데 점근선의 교점 위치가 지금 2, 4분면에 있죠. 2, 4분면이면 x는 음인데 y는 양이 되기 때문에 a 값도 양수, c 값도 양수, 모두 양수가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가 a 값도 양수, b 값도 양수, c 값도 양수. 시작점 위치를 찾아야 되죠. 그럼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 c. 그래프는 x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루트 앞에 보고 양수니까 위로. 근데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a분의 b, c. 근데 ab가 양수인 상태라 얘가 음수가 되죠. 얘는 양수고. 그러니까 2, 4분면에 시작점 위치가 있으면 오른쪽 위로 가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1, 4와 2, 4를 지나갑니다. 가 되겠습니다. 별표 칩시다. 이게 무리함수가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건데 저렇게 이제 함수값으로 변형해서 푸는 문제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고 그동안 해왔던 문제입니다. 무리함수의 시작점 위치가 1,0 그래프는 왼쪽 아래로 가죠.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며 y 절편값이 k인 직선. 그립니다. 마이너스 1,0 을 지나며 마이너스 1,0을 지나며 1,0을 지나며 왼쪽 아래로 가는 직선 이렇게 가는 직선 위에다 그릴게요. 자, 저런 그래프예요.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그립니다. 근데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그릴 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만나고 이렇게 되면 한 점에 접하고 두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날 때 가장 k값이 위에 있을 때는 이 1,0을 통과했을 때 그 위로 가면 다시 한 점에서 만나죠. 이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럼 기준이 되는 거는 이 한 점에서 만날 때와 기준이 되는 거는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와 이 두 점에서 만날 때. (1, 0을) 통과할 때. 얘네가 기준입니다. 1,0 지날 때 직선이 1,0을 지나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k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접할 때는 연립해야 되죠. 얘랑 얘랑 서로 같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음수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루트 1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1-x.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네, 이 함수에 이 연립 방정식에서 접할 때니까 판별식 0이 되는 것. 판별식 이거 제곱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 접할 때니까 판별식 0이 될 때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4k 값이 마이너스 5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네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접할 때 여기 k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직선이 아니 말을 잘못했죠? 이 직선이 1,0을 지날 때 k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접할 때 이 무리함수랑 접할 때 k 값 이 직선의 y 절편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준 이제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따라서 그때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인 fk를 만약 내가 하나의 함수 형태로 본다면 fk는 만약 k가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더 작다고 칩시다. k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더 작을 때는 0이죠. 안 만나요. 교점이 0개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거나 또는 더 위로 올라와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답이 1이에요. 접할 때 만나는 교점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위로 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큰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이죠. 이게 등호 붙어야 돼요. 얘보다는 위로, 얘보다는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교점 개수는 2개 이렇게 fk가 정리가 됩니다. fk도 하나의 함수 형태일 때죠. k 값에 따라서 여기서 k가 정역이 되는 거죠. 그때 함수 값이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 형태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조건을 따라서 푸시면 돼요. f-2 f-2 더하기 f-8분의 9 더하기 f-1 더하기 f0 값을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는 이거보다 더 작을 때죠. 0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9면 얘랑 비교해야 되죠. 얘랑 비교해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5랑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0이죠. 마이너스 4분의 10이면 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0보다는 크지 얘보다는 크다 뜻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분의 4보다는 작으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8분의 9면 얘는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때 포함되어 있죠? 얘도 2가 되는 거고요. 0일 때는 0이면 얘보다 더 위로 올라왔을 때죠. k가 마이너스보다 더 위로 갔을 때 k값이 0이라는 뜻은 여기를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원점을 지나갈 때 만나는 교점은 한 개이죠. 5 이렇게 됩니다.